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데이터를 갖고 오겠습니다. 데이터 프레임으로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데, 저장을 해서 쓴다 그랬는데, 데이터 프레임으로는 우리가 잘 안 쓰고요. 그러니까 입력을 일일이 입력하지는 않고, 여기 우리가 저장되어 있는 이 파일을 갖고 와서 우리가 저장을 해서 사용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걸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주고, 우리 좀 넓게 구분을 해주고요. 3번, 우리가 데이터 불러오기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 불러오기 이렇게 해줄게요. 이제 데이터를 불러오는데 데이터를 불러오겠습니다. 명령어가 read CSV 이렇게 하겠습니다. 엑셀 파일보다는 CSV 파일로 불러오게 되는데 엑셀 파일은 용량이 크기 때문에 CSV 파일은 우리가 소수점으로 컴마로 구분되어 있는 파일이라서 용량이 많이 줄어듭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분석하는 때는 우리가 엑셀을 불러 갖고 와도 상관은 없지만 우리가 이제 대용량 분석이 들어가게 되면 엑셀로 저장되는 거는 용량이 너무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기업이나 이런 데서는 CSV 파일로 대부분 대용량 파일들을 저장해서 우리가 가지고 보관을 하고 있거나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R과 파이썬에서 작업할 때는 주로 CSV 형식으로 파일을 불러와서 우리가 작업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갖고 오게 되고요. 자, CSV 해주시고 우리가 파일명을 불러올 텐데 파일에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두 번째 파일을 불러오겠습니다. 01-1 eda.csv 파일을 불러올게요. 보면서 01-1. eda.csv 파일. 그래서 파일명을 갖고 오고요. 그 다음에 컴마, 그 다음에 이렇게 옵션들을 지정을 해주는데 옆에서 계속 이렇게 call underbar name 이렇게 names 해주시고요. equal 그 다음에 이렇게 true RUE 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흰색으로 나오면서 대문자로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그래서 true, false 값을 우리가 옵션에다가 지정을 해줄 때는 대문자로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자세히 보시면 색깔이 바뀌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통합 툴들이 좋은 게 뭐냐면 여러 가지 속성 값들 여기 보면 문자열은 쌍따옴표 들어가면 이렇게 주황색으로 바뀌어 있고요. 저는 지금 우리가 그 테마를 이렇게 검은색에 흰색으로 해서 이렇게 나오고요. 다른 테마들은 다른 색깔로 이렇게 처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색깔을 구분해 주기 때문에 내가 중간에 오타가 났는지 안 났는지 이런 것도 체크해 볼 수가 있고요. 이 값이 옵션 값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call name은 뭐냐면 우리가 보시는 요 파일 내에 제일 위에 항목이 변수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변수명이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call name equal true라고 해주면 그 값을 우리가 필드명으로 불러갖고 온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여기 있는 걸 한번 눌러볼까요? 이렇게 뷰 클릭해서 뷰 파일을 눌러보면 제일 위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요 밑에 있는 것은 값이고요. 요 month, day, department 이런 값들은 우리가 변수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드명으로 인식해 주는 거죠. 그래서 첫 줄은 필드명으로 인식해 줘라 이런 말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렇게 true라고 해서 4자를 쳐야 되고요. false 5자를 쳐야 되는데 이제 타이핑 하는 사람들은 타이핑을 많이 하는 걸 좀 귀찮아합니다. 그래서 이걸 지우면 t라고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t 또는 true 둘 다 인식을 합니다. 자, t라고 해줬는데도 아직 주황색으로 이렇게 색깔이 들어가 있죠. 자, 그래서 t도 우리가 인식이 됩니다. 자, 우리는 처음이니까 우리가 풀 네임을 치는 걸 해보겠습니다. true 그 다음에 컴마 해주고요. 자, 그런데 이렇게 길게 여러분들이 작업하셔도 되는데 이 공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길게 칠 때는 컴마 할 때는 이렇게 요 다음 컴마에 엔터를 쳐주면 자동으로 요 밑으로 우리가 정렬이 돼서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돼서 나오죠. 자, 그 다음에 true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NA 해주고요. 쌍따옴표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에 점을 찍겠습니다. 대시 마침표입니다. 이게 뭐냐면 NA라는 말은 결측값이라는 말이에요. 어떤 값들이 안 들어온다 그러면 얘를 우리 결측값으로 인정을 해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안 해주면은 데이터 값들이 아무것도 없는 값으로 또는 이상한 값으로 우리가 인식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항상 처리를 해주게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불러올게요. 불러와서 엔터를 딱 쳐주면 이런 메시지가 뜰 겁니다. read CSV 함수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뜹니다. 자, 이렇게 뜨는 경우 여러분들 초보자들 처음에 우리가 R을 사용할 때 아주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뜨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이 함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read.csv라는 함수는 우리가 여기서 사용하는 일반적인 R 패키지에는 없고 우리가 앞으로 사용하는 tidy 모델이라는 패키지에서 우리가 많이 그걸 쓸 텐데 우리가 이제 분석하는 거는 일반 R 엔진에 들어가 있는 기초 우리가 그 함수가 아니고 명령어가 아니고 전용 툴을 이용을 해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tidy 모델이라는 거를 우리가 이해해서 쓸 텐데 tidyverse, tidy 모델이라는 걸 이용해서 쓰게 될 거예요. 그걸 먼저 설치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설명을 우리가 뺐는데 기본 패키지 설정이라는 곳으로 와서 여기서 우리가 사용하는 기본 패키지들을 우리가 설치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설치할 때는 install 이렇게 해주면 되겠어요. install 점 해주면 두 개가 있죠. installed가 아니고 install입니다. install 패키지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서 우리가 이 패키지 명을 쓸 때 이렇게 문자열로 인식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tidyverse 요거는 tidy 모델의 가장 기초적인 내용, 그 기초적인 우리가 패키지예요. 그래서 요걸 먼저 설치를 해주고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 컨트롤 엔터 쳐주면 인스톨이라고 뜹니다. 자, 여기 보면 워닝이라는 메시지가 있는데 경고 메시지는 상관없습니다. 버전이 틀릴 때 그런 메시지가 떠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초보자들이 헷갈릴 때 이렇게 워닝이라고 뜨고 주황색 글씨가 보여지면 에러난 줄 알고 여러분들이 두렵고 또는 뭐가 문제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이 메시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메시지에 워닝이라는 게 있고요. 워닝은 무시하셔도 됩니다. 근데 에러라고 뜨면 에러는 작동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워닝과 에러를 구분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색깔이 똑같이 뜨기 때문에 워닝 메시지와 그 다음에 에러 메시지 두 개 중에 워닝 메시지가 뜨면 무시하시고 그냥 계속 하셔도 되고요. 그냥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점들을 도라는 갔는데 버전이 틀렸다거나 그런 메시지를 보여주는 거니까 문제가 없고요. 에러 값은 안 돌아갔기 때문에 에러를 해결해 줘야 됩니다. 자, 인스톨 패키지에서 tidyverse 해주면 tidyverse는 tidy 형식의 기본 도구를 사용하는데 많은 내용들이 이렇게 들어가요. 제가 이걸 하나 카피를 잠깐 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기초 사용법에서 제가 소스 코드를 제가 쳐놓은 것들은 나중에 드릴 텐데 자, 요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tidyverse는 요런 여러 가지 패키지들을 묶어 있어요. 즉 내가 필요하면 요 패키지들을 별도로 다 따로 이렇게 인스톨을 해야 되는데 이 tidy 우리가 분석하는 tidy라는 모델은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많이 쓰는 것들이 있어서 통합해서 한 번에 설치해 놓으면 편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에 모아놓은 겁니다. 통합 패키지 툴이에요. 통합 패키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 번에 설치해 주면 일일이 하나씩 설치하지 않아도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분석하는 기계학습에서 R을 사용한다. 그러면 대부분 R은 tidy 모델에 있는 여러 가지 패키지들을 많이 사용하는데 기본적으로 tidyverse, tidy models, 그 다음에 요 두 개를 이용해서 또 rstatistics 통계 패키지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rstatistics라는 요 세 가지 패키지를 설치를 해 줘야지만
여러분들이 이 뒤에 수업을 쫓아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 설치가 됐으면 이렇게 꺽쇠 표시가 돼 있죠. 이걸 프롬프트라고 하는데 프롬프트 딱 돼 있으면 이제 문제가 없겠구나. 이렇게 실행이 끝났습니다. 뜹니다. 자, 눌러서 우리 요걸 다 지우시고요. 두 번째 거를 이제 설치해 보겠습니다. install.package 해주시고요. 여기서 우리 tidy models 이렇게 뒤에 s가 붙습니다. tidy models에서 또 설치를 해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설치가 진행이 되면서 이렇게 되고요. 여기 빨간색이 보였다 안 보였다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제대로 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설치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또 해볼게요. 자, 설치가 끝났습니다. 그죠? 여기 다 끝났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install.package 해주시고요. 요번에 r statics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설치를 해보고요. 자, 그러면 설치가 금방 끝났네요. 자, 아마 여러분들이 설치할 때 컴퓨터 환경에 따라서 설치가 이제 많이 되는 경우도 있고 적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치가 끝났으면 이 프로그램들은 여러분들 컴퓨터에 설치가 된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들 컴퓨터에다가 어떤 인터넷으로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싶으면 다운로드 받아서 셋업이라는 실행 파일을 실행시키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컴퓨터에 설치가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프로그램 깔린 거를 실행하고 싶으면 시작 버튼 들어가서 버튼을 눌러서 그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켜야 되겠죠. 지금은 실행시키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한 거는 여러분들 컴퓨터에 여러 가지 그 프로그램들을 설치한 겁니다. 여기선 패키지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패키지들을 설치한 거고요. 이 패키지들을 한번 설치하면 그 다음부터는 설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주석 처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안 해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누르면 기존에 설치됐던 것들이 또 설치가 되고 또 설치가 되고 자꾸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한번 설치하면 이렇게 우리가 인스톨을 주석 처리해주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요거는 실행이 안 됩니다. 그죠? 요건 실행이 안 되고 다음 걸로 넘어갔죠.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주석 처리해주고 실행해서 설치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실행을 해줘야 되겠죠. 이 프로젝트를 실행하면은 여러분들 프로젝트를 실행할 때마다 얘를 호출해 줘야 됩니다. 자, 여기서 지금 보면 자, 얘를 다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행했는데도 read CSV를 찾을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분명히 여기서 인스톨을 해서 컴퓨터에 설치가 됐지만 지금 컴퓨터에만 설치가 된 거지 여러분들 지금 이 프로젝트 RStudio에서 얘를 실행하면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 상태에서 프로젝트가 실행이 된다 그랬죠. 그럼 아직 얘를 호출한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여기서 우리 라이브러리라는 걸 이용을 해서 호출을 해줘야 됩니다. 라이브러리 해주고요. 여기 tidy라고 치면 우리가 지금 설치했던 요 그 패키지들이 쭉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tidyverse 해주시면 라이브러리 tidyverse를 실행해라. 요 프로젝트에서 지금 갖고 와서 요거를 사용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라이브러리 tidyverse를 해주고 컨트롤 엔터 눌러서 실행을 해주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여기 있는 여러가지 tidyverse 패키지들이 실행이 됐습니다 라고 됩니다. 자, 그러면 밑에 내려가서 이제 해볼게요. 여기서 데이터 불러오기에서 read CSV를 하면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내용이 보여집니다. 그죠? 에러 메시지는 안 보여주는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떴는데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n 캐릭터 이 안에 문자열이 있는데 이 문자열을 불러올 때 에러가 났습니다. 이 문자열을 우리가 아까 전에 여기서 세팅해 줄 때 문자열을 인식해 오는 세팅을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안 돼 있어요. 특히 한글이 들어가 있거나 이럴 때는 문자열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는 우리 한글 캐릭터를 인식해 줄 수 있도록 옵션을 설정을 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이제 문제는 없었죠? 여기 에러 문제는 없었습니다. 함수가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read CSV를 찾을 수 없습니다는 해결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거를 이렇게 이제 다시 해볼게요. 위에서 또 라이브러리 해주시고, 이번에는 tidy models 해주시고, 또 컨트롤 엔터. 그러면 실행을 이렇게 해갖고 오고요.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 해주시고, 그 다음에 r statics 이렇게 해서 이것도 실행을 해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세 개를 항상 실행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실행을 해줘서 막 작업을 해서 끝났습니다. 요건 조금 이따 해볼게요. 자, 그런데 오늘 시간이 다 돼가지고 이제 이거를 종료하고 내일 와서 다시 프로젝트를 해야 돼요. 자, 그럼 이거를 저장을 해야 되겠죠. 저장하면 이렇게 실행하기 끝내기 전에 여기 보시면 아래 이렇게 별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얘는 뭐냐면 아직 저장이 안 됐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컨트롤 S를 눌러서 저장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이 프로젝트를 종료를 하겠습니다. 종료를 하면 여기 지금 우리가 설치되어 있는 요 메시지가 뭐냐면 요 R 프로젝트 여기 있는 우리가 지금 변수에 저장을 했죠. 그거를 이 데이터까지 저장을 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를 세이브를 해주시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중간에 오늘 작업했던 내용들 막 분석했던 결과들이 변수로 저장을 해 놓으면 세이브를 해주면 요 안에 저장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다시 들어가서요. 여기에 R 데이터가 생겼습니다. 요게 우리가 지금까지 분석한 내용들이 저장이 된 거고요. R 스토리는 여태까지 제가 막 쳤던 내용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거는 무시하셔도 되고 요겁니다. 요게 중요한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다시 내일 와가지고 프로젝트를 다시 해서 계속 이어서 할 때 얘를 누르면 안 되고요.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R 프로젝트를 눌러서 실행을 시켜줘야지만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실행해 주고요. 자, 다시 실행이 됐는데 이 실행된 거에서 우리가 지금 보시면 여기 R 프로젝트에 우리가 저장이 됐던 거 우리가 아까 전에 그죠? R 데이터에 저장이 됐던 게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 불러 갖고 와서 이렇게 다시 저장됐던 걸 호출해 갖고 오죠.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요거를 다시 한번 실행을 해 볼게요. 실행을 딱 해보면 똑같은 메시지가 뜹니다. 우리가 좀 전에 했던 것처럼 read CSV를 찾을 수 없습니다 라고 또 떠요. 우리가 분명히 설치도 하고 라이브러리도 호출해서 했는데 다시 라이브러리를 찾을 수 없습니다 라고 떠요. 이 함수를.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read CSV라는 것들을 우리가 설치했는데 우리가 프로젝트를 다시 실행을 하게 되면 다시 호출을 해서 껐다가 다시 호출을 하게 되면 이 상태에서는 얘가 다시 실행이 안 된 겁니다. 뭐냐면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껐다가 다시 재부팅하면 우리가 그 전에 사용했던 시작 프로그램들이 다시 우리가 실행이 자동으로 안 되죠. 필요할 때마다가 다시 또 실행을 해야 됩니다. 똑같이 지금 이 라이브러리들은 이 프로젝트를 실행을 하면 이 프로젝트를 실행했다라는 게 우리가 컴퓨터를 부팅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부팅한 이후에 요 패키지들을 사용하고 싶으면 라이브러리를 다시 이렇게 호출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어태칭해서 이런 메시지가 뜬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처음 얘를 호출해 왔습니다. 이런 메시지예요. 만약에 이게 기존에 돼 있다 그러면 다시 해보면 자, 아무것도 안 뜨고 그냥 실행이 된 건데 호출이 아무 결과가 화면에 안 보입니다. 처음 실행할 때만 이렇게 떠요. 그래서 프로젝트들을 실행할 때마다 이걸 앞에를 꼭 처음부터 이렇게 실행을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R을 처음 배우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는 거, 초창기 때 1주, 2주 동안에 가장 많이 질문하는 게 뭐냐면 이게 없어요. 함수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계속 뜬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체크를 해보면 항상 하는 게 다 이 라이브러리를 다시 호출해 갖고 오지 않아서 발생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또는 타이핑 에러. 예를 들자면 여기 리드를 이렇게 만약에 요렇게 쳤다. 그럼 요렇게 에러가 납니다. 자, 요거는 우리가 찾을 수가 있겠죠. 여기 보시면 항상 에러 메시지가 나오면은 처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게
타이핑 에러, 타이포 에러라고 부르는데 스펠링을 제대로 쳤는지 그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런 함수가 없을 때는 가장 대표적으로 이런 라이브러리가 내가 실행을 안 시켰는지 다시 한번 체크를 꼭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장 많이 질문하는 것들이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서 다시 이제 호출을 했기 때문에 얘를 다시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실행을 하면 캐릭터 문제가 있다라고 뜨죠. 자, 그래서 이걸 해결해 주기 위해서 요 안에 우리가 한글이 들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얘를 해결해 주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엔터를 하나 더 쳐주고요. 여기서 쳐도 되고요. 여기서 쳐도 되는데 중간에 한번 쳐볼게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 한글을 인식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로케일 해주고요. 로케일 해주면 이 로케일 값을 함수를 로케일이라고 다시 한번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얘는 함수고요. 얘는 옵션 값이고 얘는 함수입니다. 옵션 값을 똑같이 이름이 똑같아서 헷갈릴 수가 있을 거예요. 해주고 함수 값을 해주는데 쌍따옴표 넣어주고 KO 한글입니다. 한글을 KO로 국가 코드를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인코딩 해주고 여기에 쌍따옴표 해주고요. EUC-KR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 끝난 다음에 여기서 엔터 치면 또 에러가 납니다. 자, 여기서 엔터를 쳐볼게요. 제가 엔터 치면 뭐라고 뜹니다. 이렇게 에러 메시지가 뜨죠. 이게 뭐하면 어쩌고 저쩌고 뜨는데 여기에 떴습니다. 요 사이에 무슨 얘기냐면 여기하고 요 사이에 뭐가 에러가 났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기호가 없습니다 라는 말이 뜨죠.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제가 쉼표를 하나 빼먹어서 친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쉼표를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보시고 끝에 이렇게 문서와 이 옵션들이 연결이 될 때 여기하고 여기까지가 여기가 묶어서 처리가 돼야 되겠죠. 이만큼이. 그럼 중간에 쉼표가 끝에 제대로 연결되어 있는지 이런 거 에러가 많이 나오고요. 타이핑 에러 나오고요. 라이브러리 호출 안 해줘서 에러가 나오고 그 세 가지만 유념을 하셔도 거의 대부분 에러가 안 납니다. 에러가 나는 것들 대부분이 그 세 가지에서 에러들이 제일 많이 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실 때는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요 결과 값들이 쭉 보여지죠. 그죠? 여기서 보여지는 것처럼 여기 있는 값들이 쭉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숫자 값들이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문자도 들어오고요. 아까 전에 이 문자가 한글이라서 중간에 에러가 났던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로케일을 인식해 주면 되겠는데, 자, 이 상태에서 이 값들이 여기 보시면 저장이 안 돼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값을 불러 갖고 오면 이 값을 저장해 놓고 이 뒤에 분석할 때 계속 사용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값들을 호출해 갖고 와서 이 값을 어딘가에 저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앞부분에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보통은 파일명과 같이 넣어줍니다. 그래서 앞에 EDA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화살표를 해주면 EDA라는 변수에 얘가 이 값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죠? 자, 그런데 EDA라고 하면 이게 변수인지 위에 보시면 변수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파일도 들어가 있고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 데이터와 변수를 이 데이터 값들이 들어가 있는 변수인데 변수긴 변수인데 이 데이터 형태를 들어가 있는 변수를 우리가 구분해 주기 위해서 끝에다가 언더바 해주고요. 그 다음에 df 이렇게 쳐주기도 하고 df는 데이터 프레임의 약자로 df를 넣어주기도 하고 아니면 여기서는 tb라고 넣어줍니다. 이 데이터 프레임은 기본적으로 R에서 쓰는 데이터 형태를 의미합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이런 형태입니다. 아까 전에 여기서 놈이 우리가 와서 그랬죠. 자, 다시 매트릭스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으로 보면 여기서 놈이 이렇게 들어와 있어야 되네요. 그죠? 그래서 에러가 나서 이렇게 오고 데이터 프레임 형식으로 해주게 되면 이렇게 값들이 들어옵니다. 자, 이게 데이터 프레임입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R에서 쓰는데 우리는 기본 R 형식이 아니고 데이터 분석에는 아까 전에 tidyverse라는 패키지를 이용을 해서 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함수들을 사용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 데이터 프레임은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가 모든 데이터를 다 뿌려주는데 지금 보시면 16개니까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데이터가 뭐 10,000개, 10만 개다 그러면 10만 개 데이터를 다 뿌려주면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타이디볼스에서는 이 데이터 프레임을 똑같은 형식인데 이름을 바꿨습니다. 뭐라고 바꿨냐면 타이디 모델이라고 이렇게 바꿨습니다. 이거는 저장했으니까 eda TB로 해서 이렇게 아직 안 나왔군요. 자, 요거를 먼저 저장을 해 볼게요. 저장을 해서 eda TB로 해주게 되면 이렇게 tible이라고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이 tible은 데이터 프레임하고 똑같은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위에 보면 10개만 딱 보여져요. 그리고 전체 102개 중에서 10개를 보여주고 그 전체적인 앞부분에 그 형식을 이렇게 보여주기 때문에 훨씬 더 편리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인데 전반적으로 우리가 R에서는 이런 데이터 엑셀이라든가 갖고 올 때는 전체적으로 저장되는 건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부르는데 특별히 우리 타이디 모델에서는 이 데이터 프레임을 팁이라고 형식으로 해서 이렇게 저장이 돼서 들어오게 됩니다. 자, 이 팁을 형식으로 변경을 해서 처리해 주면 되는데 우리가 read.csv를 해주면 팁이라는 형식으로 이렇게 자동으로 저장이 돼요. 데이터 프레임하고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타이디 모델이라는 함수들을 쓰기 위해서는 팁을 형식으로 저장이 돼서 인식이 돼야지만 뒤에 분석이 되기 때문에 팁을로 이렇게 갖고 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팁을 형식으로 갖고 오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값들을 이렇게 저장을 하게 되는데 이 값들을 저장하게 되면 띄어쓰기가 조금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일일이 이렇게 해서 띄운 다음에 여기에 맞춰서 정렬을 해주기는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다 한 다음에 변수명을 붙이기보다는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변수명을 위에 붙여주면서 이렇게 자동으로 해줍니다. 왜냐하면 띄어쓰기가 편해서 그렇습니다. 자, 다시 백하고 띄어쓰기를 해주면 자동으로 이렇게 띄어쓰기가 이렇게 정리가 되죠. 네, 그래서 이렇게 맞춰주면 편리하게 쓰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렬이 편하죠. 자, 다시 데이터 값들을 저장해서 이렇게 보여주게 되면 이 데이터 프레임 형식으로 저장된 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 데이터의 구조를 하나씩 어떤 구조인지 이거는 전체 데이터를 보여주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쓰는 게 str, 스트럭처 약자로 해서 str 해주고요. eda TB로 이렇게 해주면 여기 보시는 전체적인 구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데이터 변수명을 호출해 주게 되면 앞에 10개만 형식으로 뿌려지게 되고요. 근데 이게 변수가 너무 많다. 보시면 이 필드가 너무 많아서 이게 100개가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 한 페이지에 다 못 보여지죠. 그럴 때는 str이라 그래서 구조를 보게 되면 이렇게 변수명을 세로로 쭉 해서 보여주는 이런 형식으로 나와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EDA 또는 str EDA 이렇게 구조 이렇게 보는 두 가지 형식으로 우리가 가장 많이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